자,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할게요. 우리가 이제 뭘 배우고 있었냐. 여기는 그 앞에 했던 물체의 운동 파트랑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연결이 되지 않고 별개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중등부 때 배우는 게 나중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결국에 물리 1까지 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물리학 1에서는 앞쪽에 있는 물체의 운동이 보통 중간고사 시험범위고, 지금 배우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가, 근데 이게 물리 파트를 하면은 왜 시험 보기 전에 요점 정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요점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좀 심플해. 몇 줄 안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W는 F 곱하기 S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W는 FS. 여기서 W가 1이고요. 이 1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구한다.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우리가 1을 구하게 될 거고요. 1과 에너지라고 배웠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1이랑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1을 하면은 해준 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1을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종류가 되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다루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 이거는 내가 기호를 가능하면 쓰면은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막 되게 급하게 막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 한글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우리는 조금 시간이 있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한 1, 2주 정도 있으니까 이 P고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고 했거든. 다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다루니까, 여기서 다루는 거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이 P는 M 곱하기 G 곱하기 H로 정리가 됩니다. MGH. 그 다음에 이 K, 카이네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야. 여기서 나오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일을 얼마만큼 했냐?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한 일의 양과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자꾸 계산하는 거. 이 세 가지씩 말고 나머지 식이 다 올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해석을 좀 할 건데, 해설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잠깐만, 전 파일 좀 열고 할게. 해서 이제 113페이지 문제 풀어놓은 거를 기반으로 좀 해봅시다. 먼저 1번 문제부터.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은 거는, 이 일을 찾으려면은 힘과 이동거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 힘도 없고 이동거리도 없죠? 틀렸습니다. 2번,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에 올려놓는 거는 맞고요.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XOO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밑에 2번 문제 볼 겁니다. 2번 문제. 자, 그러니까 여기가 2번 문제가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낚시를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50N이라고 써져 있어. 이 50N의 경우에는 이 물체의 무게입니다. 근데 물체의 무게가 작동하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물체의 무게 50N은 요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야. 맞나요? 세로 방향이잖아. 그 다음에 내가 끌어당기는 20N은 이쪽 방향으로 20N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지금 두 개가 등장을 했잖아. 내가 힘을 누구를 써야 되냐? 운동하는 방향에 맞는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수평 방향으로 3m를 당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럼 50N을 써야 돼? 20N을 써야 돼? 20N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문제 풀 때 포인트예요. 그래서 20N의 힘으로 3m를 끌고 가면은 일단 단위는 60N의 미터라고 쓸 수 있고요. 요거를 우리는 60의 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2번이 60줄이에요. 자, 3번 문제. 10N짜리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3m 떨어졌어. 그럼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력이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력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10N이 되겠지. 그럼 해준 일의 양은 10N의 힘으로 3m를 움직였기 때문에 총 30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인데, 야, 4번 문제가 별표야. 4번 문제가 별표인데, 자, 봐봐. 여기서 민서는 힘을 줍니다. 왜? 지금 내가 물체를 100N짜리 물체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100N짜리 물체는 아래로 중력을 받겠지? 내가 이거를 안 떨어지게 들고 있으려면 힘을 줘야 돼.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될까? 위로 힘 줘야 되지 않을까? 민서는 위쪽 방향으로 100N의 힘을 줍니다. 그쵸? 근데 이동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으로 20m를 이동을 해. 여기에서 100N과 20m를 곱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1은 방향성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이야.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고 힘을 가지고 움직인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야. 그럼 서로 수직 아닙니까? 서로 수직인 요소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냐? 100N 입장에선 이동거리 인식을 못해. 20m 입장에서는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론, 이거 0줄이에요. 0줄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1번에 3번 문제 있잖아. 1번에 3번 문제.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끌고 교실 뒤까지 밀고 가는 거는 일을 한 거였잖아. 들어서 소리 나지 않게 들어가지고 이동을 한 거는 일을 그러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일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동우 중간에 놓친 거 없어? 그래서 4번의 일이 얼마입니까? 0줄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 거 맞죠? 일의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랑 똑같은 것도 맞습니다. 서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은 이게 방향을 봐야 돼. 우리가 추에 일을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추의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추를 들어 올리면 추의 에너지 증가한다. 그래서 555X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장을 봅시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이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관해서 하는 건데, 잠깐만. 카메라 멈추고 금방 지우개만 좀 뽑아가지고 해봅시다. 여기 안 풀었지? 이쪽도? 그렇지? 축축하지? 여기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관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빨리 보면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위치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운동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빨리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구하는 게 위치 에너지인가 운동 에너지인가 빨리 잡으면 되는데 지금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요. 4kg짜리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얼마의 높이야? 3m의 높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문제가 위치 에너지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위치인지 운동인지를 제일 처음에 판단을 해야 돼. 따라서 위치 에너지 E의 P는요. mgh니까 이거 할 때 너네가 처음에 아직 식들이 좀 입에 쫙쫙 안 달라붙잖아. 그러면은 이거 내가 고등학교 애들이랑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먼저 mgh를 한 줄 써놓고 들어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mgh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대응을 하는 거야. 질량이 4kg이야. G는요 9.8이야. 미터 퍼 세크 제곱까지 단위까지 써주면 완벽합니다. 높이는요 3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가겠어? 4 곱하기 9.8 곱하기 3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팁을 조금 줄게. 너네가 이 9.8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좀 쫄거든요. 그쵸?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먼저 이거는 12 곱하기 G라고 쓸 수 있지 않겠니? 그치? 근데 이 G라는 9.8이 얼마야? 10보다 살짝 작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 눈치를 좀 봐야 돼.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는 6번 같이 객관식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6번 같이 객관식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얘는 120 근처지 않겠어? 그쵸?
그리고 G가 9.8이니까 120보다 살짝 작을 거잖아.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쉬운 방법인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잘 봐봐. 는 12 곱하기 9.8을 하면은 너네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 계산이 오타가 나잖아. 계산 실수가 나오니까 요렇게 한번 봐보면 어때?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120에 빼기 얼마입니까? 2.4거든요. 그렇지 않아?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12 곱하기 9.8보다는 얘가 좀 더 편하지 않아? 계산을 할 때?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12 곱하기 9.8을 계산 실수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쪼개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6번이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추를 떨어뜨리고 있어. 그럼 추를 쾅 떨어뜨리면은 밑에 나무 도막이 있는데 이 나무 도막을 그 클램프라고 해서 집게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우야, 여기 안 돼. 조금만. 금방 이거 하고 좀 또 쉴 테니까 쉬면서 하게. 다시. 그럼 얘가 추가 꽉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겠어? 나무 도막을 밑으로 꽂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아무리 세게 잡고 있어도 밑으로 밀리잖아. 그 밀리는 거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바뀐 거고요. 밀려난 거리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얘가 잡고 있는 힘은 일정하거든요. 잡고 있는 힘은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에너지에 비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면은 에너지가 2배가 되잖아? 그러면은 밀려난 거리는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번 문제는 운동에너지 구하는 거, 그러니까 평범하게 2분의 1 mv의 제곱을 쓰면 되겠네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을 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0이고요. v가 얼마입니까? 5의 제곱이니까 다 해서 얼마가 되겠어? 125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8번은 평범한 운동에너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이 들어가는 애들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자, 봐봐. 처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처음 에너지가 있고요. 일이 있고요. 나중 에너지가 있어. 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처음 에너지, 일, 나중 에너지. 요게 이제 9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정지해 있죠. 그쵸?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0줄이야. 맞나요? 그 다음에 2를 받습니다. 자, 질량이 4kg긴 하는데 질량이 4kg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잖아. 그럼 받은 1이 얼마가 돼? 20줄의 2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나중에 에너지가 얼마야? 20줄이 된 겁니다. 맞나요? 이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고요. 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야? 4kg이지? 그럼 v의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구하는 건 아니야. 20줄에서 끝나는 거구나. 미안. 문제가 이거에서 끝나는 거네. 근데 질량이 4kg가 있으니까 v를 나중에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v가 이러면은 이제 20줄은 2v의 제곱이니까 v가 루트 10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루트를 배우면은 완성이 되는 거고, 루트를 안 배우면은 이제 완전 제곱꼴로 떨어지게 되는 이제 정수들 위주로 문제가 등장을 하기는 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2를 받은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에 관한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m입니다. 10m. 그러니까 10번 문제. 그러니까 이 10번 문제가 여기서 1과 에너지로 풀어내고 있긴 하는데 결국에 이 10번 문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는 1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높이가 10m 높이에 있습니다. 10번 문제. 높이가 10m 높이에 있는 질량이 0.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중력과 속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 아무 말도 안 나와 있지. 그치? 아무 말도 안 나와 있으면 중력과 속도가 9.8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중력과 속도가 9.8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물체는 가만히 냅두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야. 누구를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맞나요?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 얼마만큼의 중력을 받을 거야? 0.1 곱하기 9.8 뉴턴. 그러니까 0.98 뉴턴의 힘을 받을 거야. 그쵸? 이 물체는 0.98 뉴턴의 힘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0.98 뉴턴의 힘을 받아서 몇 미터 이동을 하는 거야? 10m를 이동을 한단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은 중력은 0.98 뉴턴이고요. 이동거리가 10m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뭐냐? 중력이 한 2를 구할 수 있어. 얼마? 0.98 곱하기 10m니까 9.8 줄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한 2일과 나중에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있잖아, 그러니까 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등장을 하기는 할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중력이 한 2를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력이 외부에서 이 물체에게 한 2를 줬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력을 밖에 존재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에너지가 높이가 10m에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9.8 뉴턴이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조금 달라.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다시 내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쓸 거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써졌다는 거는 중력의 한 일을 외부에서 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쓰면 너네가 나중에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 그냥 이렇게 봅시다. 중력의 한 일이 9.8 줄이야. 그러면은 지면에 도달했어. 지면에 도달하면 에너지가 얼마가 될 거야? 중력이 얼마만큼 나한테 첨가해 주는 거야? 9.8만큼 첨가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바닥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은 9.8 줄이 되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나는 권장을 해.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의 중력이 한 1이 바닥에 와서의 운동 에너지다인 거고요. 이게 왜, 다시 한번, 방금 이제 내가 잠깐 외부의 힘, 내부의 힘 막 이렇게 처리했잖아. 요 개념이 물리 1에 올라가면 외력, 내력 같은 걸로 들어가는 거긴 하는데, 결국에 얘는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단원에서, 지금 3학년 1학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푸는 거고, 이제 원래 제대로 풀 거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9.8이거든요. 그럼 9.8줄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오늘 수업 들어갈 내용인 거야. 높이가 낮아진 만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이제 결국에 바닥에 와서는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9.8줄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조금 더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을 쭉 진행을 했고요. 혹시나 필기할 거 놓친 거라든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정리는 좀 해볼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너네 문제 풀면서 받아 적거나 했을 거 아니야? 혹시 못 적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면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다 된 사람은 그러니까 정리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들을 몇 가지 조금 풀어볼 거거든요. 일단 뒤쪽에 가서 문제 체크를 좀 해볼까? 뒤쪽에 가서 5번 문제 할 거고요. 페이지 118쪽입니다. 페이지 118쪽에 5번 문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할 거고 11번 문제 할 거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4번 문제 할 거고요. 16번 문제 할 겁니다. 동호 체크 다 했어? 14, 16번도 체크했어? 14, 16번 뒷장에 있지 않아? 14번 문제 할 거고 16번 문제 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들 한번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정한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풀이 과정이랑 내가 쓰는 풀이 과정이랑 너네가 푼 거랑 얼마나 비슷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면 돼요. 제일 먼저 했던 거는 5번 문제를 했습니다. 그쵸? 이 5번 문제 같은 건데, 처음에 딱 보면서 그 문제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걔를 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네 둘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결과가 어쨌든 똑같잖아. 그쵸? 결과가 어쨌든 똑같잖아. 똑같아. 결과가 동일한데 그러니까 끝났을 때의 상태는 똑같은데 중간 과정에서 해준 일이 다릅니다. 중간 과정에서 해준 일이 달라요. 먼저 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냐? 수평 방향의 10N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밀고 갑니다. 얼마만큼 밀고 가냐? 5m를 밀고 가요. 이때 해준 일이 50줄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친구를 끝나고 나서 위로 2m를 들어 올렸는데 이때는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쵸? 해준 일의 양은 40줄입니다. 토탈 얼마야? 90줄의 일을 해준 거고요. 나의 경우에는 어떠냐? 처음에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처음에 40줄을 한 다음에 자, 들고 앞으로 가.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때가. 일 안 한 거야. 그래서 얘는 해준 일이 그냥 40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케이스가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얘들아 계단으로 올라갈 때 봐봐. 칠판 보세요. 계단으로 올라갈 때 계단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내가 계단에 물건을 들고 올라가 이때 일 한 거지. 앞으로 가. 이거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다. 들고 올라가 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가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 거랑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쫙 올라간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는 한 땀 한 땀 계단의 높이 가지고 한 땀 한 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쭉 끌어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증. 아니 얘는 일을 90줄을 했고요. 이 친구는 일을 내가 40줄을 해줬잖아. 근데 결국 끝났을 때 상태는 똑같지 않아 얘네들이? 끝났을 때 에너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일이 어딘가에서 소멸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이걸 봐봐. 끕니다. 어때? 소리 나죠? 이 소리 나는 거 뭐야? 에너지야, 소리도. 소리 나고 땅바닥 끓기잖아?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이거를 미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데가 있다? 어떤 상황이야? 내가 이걸 미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언제입니까? 이런 울퉁불퉁한 바닥이 아니라 얼음판 이런 데 가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드니까 힘이 훨씬 더 적게 들고요. 되게 엄청 미끄러운 데서 하면은 내가 너네 그거 해봤니? 오락실 가면은 에어하키? 뭔지 알아? 몰라? 그 왜 탁구대 같이 생긴 거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공 있으면 이렇게 필판 죽여가지고 탁 치는 거. 안 해봤어? 뭔지는 알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공이 빠르게 나가잖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판이 아니라 여기 밑에 바람이 나와. 그래가지고 공이 살짝 떠 있어. 그러니까 공이 이 바람 나오는데 위에 떠 있으니까 지면과의 마찰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는데 속도가 안 줄어들잖아. 엄청 빠르잖아. 속도가 안 줄어드는 이유가 그렇게 지면에서 뛰어나가지고 마찰력을 없앤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딱 되잖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지 알아서 그냥 쓱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럴 경우. 근데 바닥에서 끌면은 이 소리의 에너지가 내가 끌잖아. 내가 끄는 힘이 소리 에너지로 소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지금 보는 페이지에서의 내용을 싹 정리한 게 5번 문제가 될 것 같아. 5번 문제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9번 문제였었죠. 5번에는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5번에 4번, 90줄, 40줄이고요. 여기는 이제 풀이하면서 필기할 거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는 여기 문제풀이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오늘 역학적 에너지까지 하고 싶어서 그래. 9번 문제. 안 풀었니, 동우아까 혹시 9번 문제? 체크 안 했지? 아까 체크할 때 잠깐 정신줄 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지금 빨리 문제 빨리 한번 훑어보긴 해봐봐. 응? 칠판을. 10
10kg짜리 책상이 있고요. 이 위에 2kg짜리 가방이 올려져 있는 상황. 책상의 높이는 1m입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풀 때는 중요한 게 어떤 게 되냐? 기준면이 돼. 그래서 기준면에서 너는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면은 내가 떨굴 목표 지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방을 땅바닥으로 떨굴 거면은 기준면이 1m가 되는 건데 가방이 책상에 있잖아. 책상에 가방을 떨굴 거야. 그럼 뭐야? 0m야 기준면이. 그래서 기억보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책상일 때는 0이고요. 기준면이 바닥일 때는 2 곱하기 9.8 곱하기 1, 19.6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둘 다 해결이 되고요. 방금 내가 디귿까지 했네. 기준면이 여기일 때는 M 곱하기 G 곱하기 H니까 2P가. 자, 여기서 이제 식이 두 개. 책상일 때는 2 곱하기 9.8 곱하기 0m가 되는 거고, 기준면이 바닥일 때는 2 곱하기 9.8 곱하기 1m가 되는 거여서 19.6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경우에는 기준면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를 풀 때는 기준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기준면에서 얼마가 올라왔냐라는 게 이제 중요 포인트. 괜찮나요?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근데 오늘 거는 녹화도 뜨고 있고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또 이제 돌려가지고 볼 거면은 돌려가지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한 번 완성이 되면은 이제 어지간하면 안 떨어져. 근데 그 완성할 때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 수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왜? 수학도, 오늘 수학 잘하니? 수학 어렵잖아? 그치? 근데 잘하는 애들은 되게 쉽게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잘하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전에 풀어봤던 거에서 숫자만 바뀐 거야. 그래서 그 풀 과정 똑같이 대입하면 답이 나오니까 걔네들은 수학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물리의 경우에도 몇 가지 기본 유형들이 있고 우리는 그 기본 유형에서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11번 문제인데 여기가 11번 문제가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는 자 먼저 답만 내겠다. 그러면 5kg짜리 했더니 10cm니까 20kg짜리 하면 질량이 4배네, 에너지가 4배니까 40cm겠네 라고 해서 답만 내는 거는 3번이긴 해. 이게 중등부 수준이야. 답만 내는 거는 중학교 수준인 거고요.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거는 나는 좀 더 너네들이 어떤 디테일한 상황을 가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를 가지고 떨구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그 물리가 결국에 막 그 미지의 상황을 상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긴 하는데 이제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물리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역학은 쉬웠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리고 파동은 또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할 만은 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내 경험을 살려가지고 너네들한테 수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왜 났을까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선호하는 방식이 결국에 이 역학 물리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해석하는 파트들이거든. 그래서 나는 역학 같은 건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뭐부터 했냐? 얘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건지 움직임에 대한 상상을 좀 먼저 좀 했었어. 그래서 아니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먼저 스케치를 그려놓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에 걸맞는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 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전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됐고 파동 같은 경우에는 그 파동 막 그래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경북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만든 사이트가 이제 파동의 파형 같은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조정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거든. 막 파동의 간섭이 되면 어떻게 되고 회절무늬가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꾸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왔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공식 암기하는 것마냥 질량이랑 이동거리랑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랑 질량이랑 비례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됐으니까 이동거리가 4배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딱 여기서만 끝나는 건데 상황을 좀 돌려봅시다.
지금 보면은 물체의 질량은 주어져 있죠. 근데 높이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내 맘대로 잡아도 된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아니, 중요한 거였으면은 지들이 줬을 거야. 안 줬잖아? 내 맘대로 잡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요 생각을 하면은 뭔가 문자 덩어리에서 이거를 내가 숫자로 조금 깔끔하게 명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 물리뿐만이 아니라 화학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기는 해. 그래서 화학 막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안 주어져 있으면 내 맘대로 잡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잡아볼 건데 자, 질량이 5kg짜리가 있어. 높이가 몇 미터 있다고 할래? 내 맘대로 잡으면 돼. 몇 미터 있다고 할래? 1미터 있다고 할까? 그쵸? 1미터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럼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 EP가 얼마가 되냐? 5 곱하기 9.8 곱하기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9줄이 됩니다. 그러면 이 49줄이 꽝 떨어져서 말뚝을 박을 거야. 요 상황에서는 말뚝을 박는데 한 일이 얼마가 돼? 내가 처음에 에너지가 49줄이 있었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얘가 꽝 박으면 멈출 거 아니야, 추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추의 위치 에너지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이 얼마가 돼? 49줄인 거야. 49줄의 일을 했어. 49줄에 얼마? 말뚝을 박는데 한 일이 49줄이라는 거지. 그러면 49줄은 자, 이 말뚝을 가만히 냅두면 얘가 밑으로 콩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얘가 땅과의 마찰력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소문자 F라고 할게. 이게 이제 지면과의 마찰, 그러니까 말뚝의 마찰력인 거지, 이 친구가. 말뚝의 마찰력이고요. 그러니까 49줄는 F 곱하기 이동거리가 몇 cm? 10cm면은 0.1m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럼 우리가 말뚝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어. 말뚝 마찰력이 얼마입니까? 490 뉴턴이겠네요. 그리고 이 말뚝 마찰력은 지금 첫 번째 상황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번에 20kg짜리고요. 높이를 바꿨단 말이 없잖아. 높이가 그대로야. 1m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P가 20 곱하기 9.8 곱하기 1이니까 얼마겠어? 196줄이겠네요. 맞나요? 그럼 얘는 일을 얼마만큼 하겠어? 196줄의 일을 하겠죠. 그쵸? 이 친구는 196줄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해준 일이 196줄이래. 그러면은 196줄은 F 곱하기 이동거리를 네모라고 잡을 건데 F가 앞에서 가져온 이 F랑 똑같은 F라고요. 그래서 490줄 뉴턴 곱하기 네모가 된다고요. 물론 이걸 이제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복잡하긴 하는데 여기 네모가 그래서 계산하면은 0.4m가 됩니다. 그래서 40cm인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흐름으로 좀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 그냥 에너지가 4배니까 이동거리 4배겠네 라고 하면은 딱 중등부 수준이라고요. 너네가 고등학교까지 가서 써먹으려면 이런 흐름으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요거는 내가 잠깐 카메라 멈출 때니까 요거는 필기해놓고 들어갑시다. 알겠죠? 정리해 줍시다.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 장에 있는 두 문제 봅시다. 11번까지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14번 문제도 이것도 아마 너네가 이제 해설지를 보면은 막 질량이 얼마고 막 속력이 얼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 너무 이제 보면은 뭔지 알겠어. 보면은 뭔지 알겠는데 결국에 너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풀이를 똑같이 뽑아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잡으면 된다니까. 승용차의 질량이랑 승용차의 속력이랑 버스랑 막 뭐 질량이 4배고 막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 내 맘대로 잡으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배래. 그럼 내가 질량을 줘. 승용차 얼마라고 줄 거야? 얼마라고 줄래? 동호야 얼마라고 줄래? 승용차 질량. 얼마라고 줄래?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일 거 아니야? 몇 킬로라고 줄 거야? 답이 정해진 게 아니야. 아무거나 줘도 된다니까? 승용차랑 버스에 질량을 몇 킬로라고 줄 거야? 몇 킬로라고 줘도 돼? 10킬로라고 줘. 10킬로야. 그럼 버스가 몇 킬로겠어? 20킬로가 되는 거야. 잘했어. 이거 맞아. 그럼 속력은요? 지금 속력 얼마라고 줄래? 승용차 속력. 10이라고 줄 거야.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10은 조금 태클을 걸 거야. 왜냐면 승용차의 속력을 10이라고 주잖아? 그럼 버스 속력이 얼마가 돼? 몇 배 차이 난다고 돼 있어. 그럼 버스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40이 아니잖아. 2.5가 되잖아. 너네 2.5 제곱 자신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내 맘대로 잡는 거면은 이왕이면 계산하기 좀 더 편한 걸로 잡으면 좋고요. 너네들은 분수 계산을 못해. 그럼 분수 계산이 안 나오게 잡아야겠지. 그러면 10 말고 다른 거 뭐 해볼래? 40m/s. 40m/s. 그럼 여기에 속력이 얼마겠어? 10m/s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잡자고. 그러면 승용차는 2분의 1 곱하기 mv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0의 제곱이니까 40을 2번 곱해. 그럼 얼마가 돼? 자, 여기서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곱하지 말고 식을 좀 전체적으로 봐. 1600, 16,000. 이따가 2를 나눈 거잖아. 그럼 8,000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공만 먼저 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000 빼면은 앞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4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16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결국에. 8,000줄입니다. 밑에는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야. 얘는 그럼 얼마야? 1000이네. 그럼 몇 배 차이 나? 8배 차이 나. 그래서 8배인 거야. 되게 명확하지 않아? 너네가 아마 혼자 풀었을 때는 막 질량이 몇 배고 막 속도가 몇 배니까 뭐 몇 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되고 하는 거고, 아무 말도 안 줬으면은 내 맘대로 잡아도 된다. 내 맘대로 잡아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특히나 어디서 해봐야, 너네가 경시 수학을 안 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등부 경시 말고 초등부나 중등부 때부터 경시 수학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제 초등부나 중등부 경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당연히 교육 방침이 바뀌니까 막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통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보통 막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경시대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수업하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편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1시간에 한 문제 풀었거든? 근데 이제 수업을 3시간 했으니까 딱 들어가서 나 혼자서 한 30분 풀어.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막 하지 말라 그래. 일단 좀 해볼게 해가지고 이제 나 혼자서 한 3, 40분 풀고 우리들끼리 막 이제 그때 같이 공부하는 애들끼리 어쨌든 경시대회 하는 애들은 조금 잘하는 애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서로 토의하면서 한 3, 40분 동안 하고 있으면 선생님 옆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와가지고 잘하고 있나 보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서 설명해 줬는데, 하여튼 따지고 보면 그게 수업하기 편했을 것 같긴 하는데, 지금은 나는 풀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그런 거에서 하면서 뭘 기르냐면은 이제 숫자들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해가지고 경향성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가지고 푸는 풀이가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숫자들을 대입해서 어느 정도 경향성을 찾고, 문자로 쓰면 멋있긴 하는데, 너네 문자로 쓰는 거가 익숙해지려면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푸니까 되게 간단하잖아. 4번이 나오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8배인지 8분의 1배인지는 마지막에 확인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얘가 14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요거는 처음 에너지 1, 나중 에너지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얘가 멈춰있을 때 정지해 있다고 돼 있잖아. 처음에 에너지가 0줄이야. 그리고 2를 받습니다. 얼마만큼의 2를 받냐? 10N의, 그러니까 20N의 힘으로 10m를 이동을 하니까 200줄의 2를 받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0줄이었는데 외부에서 나한테 200줄만큼 2를 해 줬으니까 나중 에너지가 200줄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나중 에너지가 이렇게 200줄이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해가지고 이 식을 꼭 써야 돼. 너네 익숙해졌다고 이 식 생략하면은 혼납니다. 이거는 생략하지 마세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 4 곱하기 v의 제곱이 되거든요. 질량이 4kg니까. 맞나요? 그럼 정리하잖아? 이렇게 된다? v의 제곱이 100이 돼. 그럼 v가 얼마입니까? 10m/s가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루트를 안 배웠지 않아? 수학에서? 공식적으로. 배웠니 벌써? 학원에서 말고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있어? 3학년 1학기 때 루트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루트 가지고 막 엄청 지지고 볶고 하는 게 1학기 때는 잘 안 나오고 2학기 때는 좀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3학년 1학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요까지 정리해 놓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3학년 2학기 교재 뽑아놨거든요. 3학년 2학기 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쉬는 시간 이후에 보도록 할 겁니다.